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업법 5주차 수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모집 설립, 회기 설립, 그리고 이 설립 등기가 끝나고 이 설립 관여자에 대한 책임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복습했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주식과 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제가 화면을 잠깐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식과 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저번 시간 했던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이제 보시면, 뭐 설립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모집 설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음, 여기 박스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게요. 정관 작성하고 주식 발행 사항까지 공통이지만 발기 설립은 정관 작성부터 이래주고 설립 등기는 또 주식에 인수한 납입 조사가 있다. 감사 선임, 이사 선임. 그 다음에 모집 설립에는 이렇게 적어도 한 주 이상 모집하고 발기 설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별도의 이제 모집인에게 청약과 승낙이 있고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이사감사 뽑고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설립 등기는 이렇게 이 태와 같은 상태가 있고 이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설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설립 관여자에 대한 책임. 그 등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공부했습니다. 설립 등기는 2주 이내 하고 본래적 효력은 창설적 효력이고 그다음에 부수적 효력은 예, 그렇게 인수무효 취소 제한, 그 다음에 양도 해제, 그 다음에 주권 발행이 강제된다, 설립 무효의 제한이 있다, 발기인의 자본 충실 책임이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설립 등기에 대한 하자의 소송으로 무효 소송이 있었다, 취소 소송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판결 나올 때까지 등기 이렇게 사실상 회사가 인정됐다. 뭐 이런 것들 다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립 관여자에 대한 책임도 회사를 성립시켰을 때와 안 시켰을 때의 책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니까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좀 테마를 달리해서 이제 주식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곧 그러한 주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주주로 합니다. 그럼 주주가 언제부터 되느냐? 주주가 언제부터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하셔야죠. 설립 등기 시부터 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식의 의의가 나와요. 이건 우리가 저번에 했죠. 언제 했습니까? 그렇죠.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에서 자본금을 할 때 했습니다. 주식은 주식이 갖는 의의가 자본금의 구성 단위가 되고 그 주식을 갖는 사람을 주주기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 이게 바로 주식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자본금의 구성 단위가 329조인데요. 자본금은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이 된다. 이 말은 바로 주식수 여기 보시면 자본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본금은 발행 주식의 즉 25만 주에 액면가 1,000원이다.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혹시 이런 주식을 우리 액면 주식이라 하고 이런 주식은 최소한 100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무액면 주식일 때 액면가가 없잖아. 그 대신 발행가액이 있어요.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본금으로 할 수 있다. 반드시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본금이 무액면 주식일 때는 액면 주식일 때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가 되는 게 맞다. 그다음에 무액면 주식일 때는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으로 계산한다. 이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했던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주식을 갖는 사람을 주주라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걸 주주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주식 복수주의, 지분 복수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EX가 있죠? EX. 한 주의 주주 갑이 있고 100주의 주주가 있어요. 예. 이분들은 평등할까요? 평등할까요? 즉, 지분 복수주의. 한 사람이 여러 개 주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주의 권리와의 의무, 이게 주주권이죠.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합니다. 주식 수에. 그럼 내가 100개 있으면 다른 사람이 10개 있으면 저는 100개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면 되고 상대방은 10개 있으면 10개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지분 복수주의인데 이익 배당도 주식수에 따라 하고 의결권을 원칙합니다. 그럼 100개 있으면 100개 의결권, 10개 있으면 10개 의결권을 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주식 평등의 원칙이라 하는데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권리 의무를 행사도 의결권도 배당도 받는다. 그러면 한 주의 주주 갑과 100주의 주주 을이 있어요. 그럼 갑과 을은 평등할까? 불평등할까? 아, 이 답을 써놨네. 그죠? 답을 써놨어. 이거 어떻게 해? 네,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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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한 주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고 얘는 100주로서 역할을 하면 됩니다. 평등하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주는 사원권이다. 사원이란 말은 주주로서의 갖는 권리의 성격을 사원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법적 성격은 주식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아, 주주다. 그럼 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 회사의 구성원이 된다. 그게 바로 주식이다. 이해됐죠? 예,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불가분과 공유가 있어요. 주식 불가분이란 말은 최소의 단위가 한 주예요. 뭐 0.7주, 0.5주 이런 건 절대로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한 주의 주식을 0.5주씩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절대로 못한다. 왜? 주식의 최소 단위가 한 주기 때문에. 1주의 최소 금액도 100원 이상. 1주가 최소 단위예요. 알았죠? 예. 주식의 최소 단위가 한 주예요, 한 주. 1주. 갑이 한 주를 소유하는데 이걸 이제 갑이 돌아갔어요. 이렇게 갑이 한 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갑이 사망하면 상속이 돼요. 그럼 이 한 주가 상속인 A, B에게 가는데 0.5주씩 못 준다 이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소 단위가 1주기 때문에 0.5주씩 이런 거 못 준다.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못 줘요, 못 줘. 근데 한 주의 주식을 나눌 수 없지만 공유는 가능한 거예요. 공유는 가능. 공유. 즉 A와 B가 함께 소유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함께 소유. 이해됐죠? 예, 함께 소유는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을 분할하거나 그 다음에 병합할 수 있어요. 분할이라 말은 나눈다. 병합은 합친다. 이렇게 하죠. 자, 얘도 이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우리 이제 그 지배구조를 배울 때 주주총회 이사회 이런 거 배우는데 이 주주총회는 이제 우리 그 통치구조로 반 국가의 기구로 보면 국회와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의결을 이제 의결수가 있죠. 이 사람들 뭐 거수기 역할을 하죠. 어떤 법에 대한 통과를 할 때, 만들 때 어떤 안건에 대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사안이 중요하면 특별한 결의가 있어야 되고 사안이 약하면 이제 보통 결의를 하겠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주식의 분할에 대해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일어난 주식을 나누는 자 그래서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고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우리가 분할이라 합니다. 그 우리 10,000원짜리 한 주를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 그럼 얘는
5천 원짜리 두 장을 댈 수 있고, 1,000원짜리 몇 장? 10장이 될 수 있지. 그런데 가치는 똑같지만 장수만 들어간 거야.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분할이라 그래. 그래서 만 원짜리 한 장을 1,000원짜리 10장으로 분할,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을 특별 결의로 합니다. 알았죠? 특별 결의. 보통 결의가 아니라 특별 결의를 한다. 병합은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주식으로 만드는 회사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100만 주를 병합하는데 10주를 합쳐서 2주를 하고 10주를 7주씩 합쳐서 한 주를 한다. 이때는 단주가 발생하는데 예외적으로 단주를 허용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이 병합은 언제 하냐면 아무 때 하는 게 아니라 자본 감소. 자본 감소란 말은 뭐예요? 예, 감자할 때, 감자. 예, 자본을 줄일 때. 그다음 회사 합병. A 회사하고 B 회사 합쳐가지고 C 회사 됐다. 이렇게 합병할 때만 이 병합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주가, 5개 주가 있어요. 원래 이제 5주가 있었는데 그럼 이 각각마다 한 주주가 5명인데 2개 주식을 하나로 합친대요. 그럼 이 2개가 1개가 되고 2개가 1개 되잖아. 그럼 이게 나머지 이게 노란색. 얘는 뭐예요? 1개가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0.5주 단주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주식 평등 원칙에 예외가 된 거야. 옛날에는 주주였는데 이제 주식 병합을 통해서 주주가 안 되고 단주 소각됩니다. 그래서 주식 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돼. 하나 배웠습니다. 주식은 평등하는데 기존의 주주였는데 병합으로 해서 내가 단주가 됐다. 그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지. 왜? 주식의 최소화 단위가 뭐라 했어? 한 주랬잖아, 한 주. 근데 한 주가 안 되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단주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뭐 329조 우리 조문을 한번 보고 갈까요? 329조로 보시면 자본금의 구성이에요. 제1절 다 있죠, 조문? 예.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무액면 주식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무액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액면 주식을 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알았지? 예. 주식의 액면 금액은 균일해야 된다. 100만 주가 다 똑같이 통일돼야 돼. 50만 주는 뭐 500원, 아니 1000원, 뭐 20만 주는 뭐 500원, 아니 500원 아니고 만 원. 이렇게 안 된다.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균일해야 된다. 뭐다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100원 이상이다. 한 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바 따서 액면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무액면을 액면으로 전할 수 있다. 어디에 따라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정관에 이걸 미리 정해야 된다. 이 말. 알았죠? 정관에서 무액면 주식을 액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무액면을 액면으로 할수 있고. 주식의 분할 회사는 434조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434 이 규정은 뭐냐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예요. 주총회 결의로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이 분할은 뭐냐? 특별 결의야, 특별 결의. 특별 결의입니다. 분할을 하더라도 일주의 금액은 100원 이하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다. 440쪽에 보시면 자본 감소 이런 걸 할 때는 해당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본 감소할 때 분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배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예. 액면 미달 발행제, 주식은 액면 미당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런데 417조에는 할 수 있다. 그래서 417조가 뭐였냐면,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그때 뭐였냐면,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그럼 액면 미달로 발행할 수 있는 게 법원에 인가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아, 417조 가보세요. 417조. 저번에 우리 다 했는데, 어차피 여러분 중간고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액면 미달. 2년이 경과해야 된다. 등기 후에 2년이 경과해야 된다. 그 다음에 4.3자도에 특별결의가 있었다. 계속 나와. 이거 특별결의야. 특별결의 법원의 인가. 이렇게 되었을 때 뭐 할 수 있다? 액면 미달로 간행할 수 있다. 이해됐죠? 예. 옛날에 다 했습니다. 우리 정관을 공부할 때 다 했어요. 자, 그래서 회사 성립 후 2년 경과 이렇게 했을 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주주가 이제 됐죠? 주주는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이 주식 수의 책임에서 한도가 있다. 이걸 뭐라 그래? 예, 이걸 주주의 유한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자본금,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주주의 유한 책임 했죠? 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법인격 부인 이론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가설인하고 가설인이나 타인 우리 332조 1항 가설인 명의로 주식을 인가하나 타인 승낙 없이 했을 때는 그 주식이 인수인도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승낙을 얻어했을 때는 연대에서 책임이 있다. 근데 누가 주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사 명의 대여자가 주주된다. 기억나시죠? 이거 꼭 기억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박스 정리했잖아. 그거. 저번 시간에 그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주식의 공유를 공부하는데 수인이 공도로 주식한 때는 연대에서 납입할 책임이 있는데 주식이 수인으로 공유하는 데는 공유자는 1인에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주를 A, B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0.5주씩은 못한다 했죠.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할 때는 인수한 자는 연대에서 납입된다. A와 B가 같이 했을 때는 그렇게 돈을 내고 수인이 공유에 속한 때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1인을 정해야 돼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자가 없는 데는 그 아무 1인이나 통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주식의 이제 뭐냐 양도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요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주식의 종류 보세요. 주식은 이 주권의 발행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타납니다. 주권의 발행 형식이란 말은 여러분 보세요. 주권. 주권은 주주의 지위를 나, 나타내는, 나타낸다? 표창하는, 유가증권이죠. 가치 있는 종이 조가리. 그럼 주권은, 언제 발행합니까? 주권은, 왜 발행합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 우리 했죠. 왜 발행한다고? 그치.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그러면 주식의 양도 조건은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주권이 나와 있어야 돼. 그쵸? 그럼 주권은 언제 발행하나요? 했을 때 언제요? 성립, 그러니까 설립 등기 후, 설립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주권 발행이 강제됩니다. 그러나 6개월 경과하, 경과하도록 주권
우리 저번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주권 발행이 예, 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주권 없이 양도한다. 이건 이제 회사가 기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주권 발행 형태에 따라서 주권 그래서 이제 이 주권을 이제 네가 주저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종이 쪼가리죠. 네가 주주권 해서 이 주권 가지고 상대방에 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주권에 따라서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이 있어요. 그 주권에 액면가가 있으면 액면 주식.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게 보세요. 주권 발행 형식에 따라서 주식의 종류를 어떻게 하냐면 권리가 동일한 거야. 무액면 주식, 액면 주식 이렇게 액면가가 있는 주식을 적었을 때 주권에다가 액면가를 적든 액면가를 안 적든 요거는 권리를 행사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권리 내용이 동일하다. 상법은 액면 주식, 액면가 100원 이상이 인정하고 있죠. 액면 미달 발행을 예외적으로 제47조 했어요. 등기 후 2년이 경과 법원인가 추총 특별 결의 했죠. 그 상법은 무액면 주식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액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요. 나중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후에 에, 정관 규정으로 무액면 주식을 액면 주식으로 또 액면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액면가가 있다, 또 액면가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액면 주식 10주와 무액면 주식 10주가 있어요. 그럼 얘들이 그 투표 권리 행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때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야. 없어, 없어. 왜? 권리 내용이 동일한 거야. 그냥 주권의 액면가를 적었냐, 안 적었느냐, 그 차이지. 권리를 행사할 때는 똑같이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예, 가능하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권에다가 이 주권 종이 쪼가리에다가 이렇게 기명 사람의 이름을 적거나 무기명 이름을 적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또 무기명 주식 이름을 적힌 주식이나 무기명 주식을 여러분이 10개 하더라도 권리 내용이 똑같은 거야. 여기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기명 주식은 주권과 주주 명부가 있어요. 주권과 주주 명부. 주권에다가 이름 기재 그다음 주주 명부는 회사의 장부야. 주주의 이름을 적은 거. 여기에도 이름을 기재하는 거. 그래서 주권과 주주의 이름이 기재돼 있어. 누구? A의 이름이 돼 있다. 여기도 A의 이름이. 그럼 얘는 주권에도 이름이 돼 있고 주주 명부에도 이름이 돼 있어. 그래서 만약에 기명 주식 양도는 주권의 경우 주식의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주면 되죠. 상대방에게. 그럼 명의 개서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B에게 주권 교부. 이 말은 뭐였다? 교부 줬다 이 말이죠. 주식 양도했다. 그럼 지금 뭐야? 이제 팔았단 말이죠. B가 주주가 되는 거야.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 B 가지고 있잖아.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A의 이름이 적힌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에 대해서 자기 이름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일단은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야? 예, B에게 주권을 교부해서 이 사람이 주식을 양도했어요.
그럼 현재 이 사람은 이제 주주 명부에 A가 돼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명의를 계속 고쳐야 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주 명부다. 이 주주가 예서 A, A, B, 아니 A, 값을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B로 넘겼다 했잖아, 아까. 그지? 그럼 얘를 어떻게? 지우고, 이제 누구? 개설을 해야죠. 네, 누굴로? B로 이렇게 어, B로 이렇게 정할 겁니다. B. 그럼 이제 현재 주주가 누구야? A 값을 해서 현재 주주가 이제 명의 개설 이름을 바꿨죠? 이제 주주가 B 값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기명 주식일 때 그랬고. 이해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기명 주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타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